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은퇴 후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 아침에 눈이 떠진다. 정확히는 잠이 깬다기보다 그냥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뜬다. 나이 들면 푹 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젊을 때는 알람이 울려도 더 자고 싶었는데 지금은 알람도 필요 없다. 새벽부터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다. 화장실도 다녀왔고 돌아 누워도 허리가 묵직하고 어깨는 굳어 있고 입안은 텁텁하다. 이불 속에서 한쪽으로 돌아 누우면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시큰하다기보다 뻑뻑하다. 관절이 기름기를 잃어버린 경첩처럼 버벅거린다. 결국 눈을 뜨고 천장을 본다. 시계를 본다. 6시 54분. 예전 같으면 늦잠 잘까봐 벌떡 일어났을 시간이다. 씻고, 셔츠 다리고, 넥타이 고르고, 오늘 회의 자료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던 시간이다. 그때는 이 시간이 아까웠다. 5분이라도 더 누워있고 싶었다. 지금은 그 5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 급하게 준비할 일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도 없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시작해야 할 일이 없다. 누워서 잠깐 생각한다. 조금 더 누워 있을까? 그런데 누워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몸이 편한 것도 아니다. 괜히 더 우울해진다. 일어난다.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로 간다.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집이 조용하니까 그 소리도 크게 들린다. 거울을 본다. 볼이 꺼졌고 턱선은 흐려졌고 눈 밑은 축 처졌다. 머리카락은 더 줄었고 남은 머리도 힘이 없다. 이마 쪽 두피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인다. 빛 반사가 달라졌다. 환한 조명 아래서는 더 두드러진다. 세수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늘 비슷하다. 늙었네. 이건 감상이 아니다. 관찰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노화다. 세포가 늙고 근육이 줄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진다. 받아들이면 그만인 사실이다. 나는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다. 사람은 물질이다. 몸이 늙으면 기능이 떨어진다.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니 내세니 하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는 그 설명이 어딘가 허공을 향해 말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냉정한 설명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설명은 되는데 견디게 해주지는 않는다. 주방에 가서 밥을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비슷하다.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앉는다. 냄비 안에서 국이 데워지는 소리가 난다. 보글보글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온도가 올라가는 소리다. 그 소리도 결국 멈추면 집이 다시 조용해진다. 숟가락 움직이는 소리만 들린다. 씹는 소리도 크게 들린다. 젊을 때는 혼자 먹는 시간이 드물었다. 바쁘기도 했고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 사람들과도 먹었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먹었고 가족과도 먹었다.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귀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반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남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켠다. 뉴스 채널을 틀어놓는다. 정치 이야기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어느 당이 어떻니,
무슨 의혹이니? 사실 같은 얘기 반복이다. 나도 안다.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틀어놓는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앵커 목소리가 들리고 리포터가 현장에서 뭔가를 말하고 자막이 지나간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집안에 소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틀어놓는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내가 완전히 멈춰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한참 본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아직 7시 48분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 먹고 뉴스도 꽤 봤는데 아직 8시도 안 됐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짜증이 올라온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간다. 서울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복도 창문으로 단지 안이 보인다.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카트를 밀고 있다. 어떤 할머니는 벌써 장을 보고 올라오는지 카트를 끌고 있다. 나보다 더 일찍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다. 예전에는 걷는다는 게 목적이 분명했다. 어디를 가기 위해 걷거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빨리 걸었다. 지금은 그냥 걷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진짜 이유는 집 안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서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걸으면서도 안다. 이건 어디로 향하는 걸음이 아니다. 시간을 밀어내기 위한 걸음이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커피숍 앞을 지나고 어린이집 차가 서는 것을 보고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본다. 커피숍 유리 너머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두드리는 젊은 여자가 보인다. 이어폰을 끼고 컵을 옆에 두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는 얼굴이다. 나는 그 표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들 바쁘다. 표정은 피곤해 보이는데도 방향은 있다.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고, 약속으로 가고, 해야 할 일로 간다. 나는 방향이 없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 뿐이다. 공원 벤치에 잠깐 앉는다. 바람이 조금 분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발밑을 지나간다. 멀리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다 평화롭게 느껴지는데 나는 그 평화 속에서 이상하게 겉도는 느낌이 든다. 그때부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주 작은 한 문장으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상하게 멈추지 않는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짧았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과거가 붙기 시작한다. 회의실이 떠오르고, 내가 앉던 자리가 떠오르고,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떠오른다. 부장님,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말이 떠오른다. 누군가가 나를 찾았고, 나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였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던 시절, 부탁받고 결정하고 조율하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때는 피곤했다. 정말 피곤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곤함 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기능했고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하루를 끌고 갔다. 지금은 반대다. 하루가 나를 끌고 간다. 나는 끌려간다.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끝나지 않는다. 과거를 잠깐 떠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재와 비교하기 시작한다. 지금 나는 뭐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몸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다. 질문 같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다. 이미 답이 반쯤 들어있다. 이제는 쓸모없는 건가?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사회적으로 나는 이미 퇴장한 건가? 나는 이 말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다. 체면이 있으니까. 자존심도 남아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그냥 이제 쉬는 거지 뭐. 건강 챙기면서 살면 되지. 라고 말한다.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르다. 혼자 있을 때는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차갑다.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것도 사실이다. 지구는 나 없이도 돈다.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갔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산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대체된다. 내가 3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내 자리는 내가 나간 지 2달도 안 돼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 있을 것이다. 아무 이상 없이.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는다. 갑자기 허리가 더 아픈 것 같고 무릎도 더 묵직한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부터 아팠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이 몸으로 옮겨 붙는 순간 통증은 더 또렷해진다. 발걸음이 조금씩 줄어든다. 넓게 내딛었던 보폭이 어느 순간부터 좁아졌다. 늙으면 걸음이 짧아진다는 말을 내 발로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지겠지. 이 문장은 너무 자연스럽게 붙는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나이는 거꾸로 가지 않으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고,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몸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이 따라온다. 아프기만 하다가 죽는 건가? 나중엔 누구 손을 빌려야 하나? 치매라도 오면? 누워만 있다가 끝나는 건가? 나는 원래 막연한 공포를 싫어한다. 근거 없는 두려움도 싫어한다. 그래서 늘 데이터를 믿었다. 의학 정보를 보고, 통계를 보고, 확률을 생각한다. 그런데 통계는 이상하다. 큰 그림은 보여주지만 내 밤을 잠재우지는 못한다. 치매 확률, 노인 우울증 유경률, 고독사 기사, 노년층 자살률, 만성질환 관리 정보.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차분해져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숫자는 나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나는 어느 확률 구간 안에 들어있는 표본이 된다. 그 숫자 안에 내 이름은 없다. 오히려 나도 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더 정교해진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간다. 혼자 들어가 혼자 먹는다. 메뉴를 고르고 번호를 받고 자리에 앉는다. 번호표를 쥐고 자리에 앉는다.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들고 가서 받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말은 세 마디도 필요 없다. 옆 테이블에서는 두 사람이 웃으며 얘기한다.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주문할 때만 짧게 말했을 뿐이다. 곰탕이요. 그게 오늘 오전에 내가 한 가장 긴 문장이었는지도 모른다. 밥을 먹다가 문득 내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 아침에 양치했는데도 텁텁한 느낌이 남아있다. 나이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난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지 분비 변화, 노화 냄새, 소화 기능 저하. 다 설명된다. 하지만 설명되는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은 다르다.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젊은 사람이 앉았다가 슬쩍 자리를 옮기는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그때마다 설명하려 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설명이 상처를 막아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된다. 괜히 가까이 가기 싫고 괜히 대화도 피하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과 멀어진다. 사람과 멀어지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생각이 더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지면 다시 사람을 피하게 된다. 이건 누구 탓을 할 일도 아니다. 그냥 구조다. 아주 조용하게 사람을 고립시키는 구조.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비어 있다. TV를 다시 켠다. 또 뉴스다. 또 정치 이야기다. 아침에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계속 본다. 사실 내용이 궁금해서라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생각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화면 속 앵커는 오늘도 또렷한 발음으로 준비된 표정으로 중요한 일들을 전달한다. 나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건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보고 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적어도 내 생각만 듣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데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고 화면이 잠깐 환해질 때 문득 집안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집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도 낮 시간의 집은 밤보다 더 낯설다. 다들 밖에 있고 소리도 적고 나만 남은 것 같은 느낌. 베란다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커튼이 살짝 흔들린다. 그 움직임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를 보면 오후 2시 11분. 아직도 한참 남았다. 저녁까지도 멀었고 밤까지는 더 멀었다. 그 순간 정말 싫은 생각 하나가 또 올라온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겠지? 오늘 하루가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하루가 앞으로 몇 년이고 계속될 수 있다는 상상이 더 무섭다. 여기서 생각은 다시 한 단계 넘어간다. 단순히 심심하다는 수준이 아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연결이 일어난다. 오늘 할 일이 없음. 내일도 별 차이 없음.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음. 점점 더 늙음. 몸은 더 고장남. 사람은 더 줄어듦. 결국 죽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늘 같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이 문장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고 뇌 기능이 멈추고 그걸로 끝이라고. 그 믿음이 철학이었을 때는 강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들이 위안을 찾아 종교로 갈 때 나는 사실 앞에 선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이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생각을 똑바로 붙잡고 있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허무해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어서 이 생각이 철학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 죽음은 개념이 아니라 거리다. 아직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 몸이 알려준다. 체력이 알려주고 병원 검진 수치가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의 부고가 알려준다. 올해만 해도 2명의 부고를 받았다. 한 명은 나보다 2살 어렸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은 젊을 때보다 지금 훨씬 무겁다. 끝이라는 말이 점점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다. 오후가 길어진다.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연락할 사람 이름을 보다가도 막상 먼저 전화할 만큼 가까운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다가도 참는다. 바쁘겠지 싶고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내가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게 싫다. 아들 이름 위에 엄지가 잠깐 멈춘다. 그러다 내려놓는다. 뭐라고 할 것도 없다. 밥 먹었냐?는 물어봐도 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침묵이 오는 게 더 싫다. 젊을 때는 내가 바빠서 부모 연락을 귀찮아한 적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다들 바쁘고 각자의 세계가 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 그런데 이해가 서운함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누구와 길게 대화한 지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본다. 병원 접수창구 직원, 식당 아주머니, 경비실 인사 정도 말고는 별로 없다.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생각이 더 진해진다. 생각이 진해지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다. 이제 남은 건 소모뿐이다. 기다리는 건 병과 죽음뿐이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또렷또렷해진다. 중요한 건 이게 한번 크게 무너지는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크게 상처를 받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문제다.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섭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걷고,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앉아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일기를 써도 특별히 기록할 일이 없다. 오전에 산책, 점심은 곰탕, 오후에 TV.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 짧은 줄 뒤에는 하루 종일 이어진 생각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꼬리를 문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에서 시작해서 나는 이제 뭐지? 로 가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 를 거쳐 죽으면 끝이다 로 닫는다.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 벤치에 앉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을 때도,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났을 때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아니라 배경이 된다. 그냥 내 삶의 기본 배경음처럼 깔린다. 그게 제일 무섭다. 사람들은 시니어의 문제를 쉽게 말한다. 외로움,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안에서 무너지는 핵심은 조금 다르다. 시간이 많은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혼자인 것도 전부가 아니다. 진짜 힘든 건 시간이 비어 있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가 길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계속 자라날 공간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일할 때는 생각이 잘게 잘린다. 해야 할 일이 끼어들고 사람이 끼어들고 일정이 끼어든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걸 잘라줄 것이 없어진다. 긴 문장이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도 끊어줄 것이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 생각은 과거로 가고 현재를 깎아먹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전체를 판정해버린다. 나는 끝난 사람인가?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적으로 과장돼서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 마음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종류의 공허가 온다. 하루를 버티긴 했는데 그렇다고 채운 것은 없다. 밤이 되면 또 TV를 켜고 또 핸드폰을 보고 또 일찍 눕는다. 눕는다고 잠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다.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보면 낮에 지나갔던 생각들이 다시 정리되어 돌아온다. 낮에는 걷고 먹고 움직이며 조금 희석되었던 생각이 밤에는 더 선명해진다. 낮에는 그래도 소리라도 있었다. 발소리, 찻소리, 누군가의 대화 소리. 밤에는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생각은 막힐 곳이 없어진다. 오늘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갔네. 내일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몇 년 가다가 끝나는 건가? 과학을 믿는 나는 이런 생각을 비합리적이라고 밀어내고 싶다. 인간은 결국 생물학적 존재이고 노화와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감정은 뇌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밤의 정막 속에서는 설명보다 감각이 더 크게 느껴진다. 나는 늙고 있고, 약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은퇴 후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일정이 비어서가 아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말 속에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붙들어줄 분명한 의미나 역할이 점점 사라진다는 감각이 들어있다. 몸은 늦어지고, 관계는 줄어들고, 하루는 남아돈다. 그리고 그 틈마다 생각은 자란다. 과거를 불러오고,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결국 내 존재 전체를 흔든다. 겉으로는 그저 동매를 천천히 걷는 노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싸움이 반복된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논리적인 얼굴을 하고, 아주 현실적인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늙음 그 자체만도 아니고, 외로움 하나만도 아니고, 죽음의 사실 하나만도 아니다. 그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면서 멈추지 않는 이 생각의 흐름이다. 이 흐름 안에 들어가면 아침 7시는 길고, 오후 2시는 더 길고, 밤은 더 깊어진다. 하루가 긴 게 아니다. 생각이 긴 것이다. 하루가 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이 나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이다.